안녕하세요. 앨리스 데이빗 에듀의 데이빗입니다. 자, 토픽 2 화자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맨 먼저 배울 단어는 바로 제시하다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 단어인데요. 제시하다,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단어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보니까 지난 5번의 기출문제에서 3번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나요? 네,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고요. 자, 제시하다,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스티브 수만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장면인데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죠. 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이 뭘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어떤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제시하다라는 단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올 수 있습니다. 단어가 좀 추상적이라서 어떤 행동을,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런 단어. 제가 좀 이거를 보면, 자,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제시하다. 네. 바로 제시하다는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네, 보여주다. 사실 동의어는 보여주다입니다. 네, 단어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단어 뜻은 어렵지 않네요, 그죠? 네, 보여주다 또는 내세우다, 내세우다. 자, 이런 단어가 제시하다의 동의어입니다. 또는 뭐 한 단어 더 본다면 내보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로는 show라는 단어입니다. show, 보여주는 거예요. 제시하다. 자, 이거 한번 봐봐봐. 또는 take a look. 이렇게 take a look. 한번 봐봐봐. 한번 봐봐. 네, 이런 의미가 바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시하다는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한번 볼래? Take a look at thi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시하다는 좀 추상적으로 좀 눈에 안 보이는 어떠한 개념, 생각 이런 것도 제시하다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즉 보여주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의 생각을 좀 보여줘. 그죠? Tell me what you think. 이렇게 영어는 하지만은 보여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각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네, 보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제시하다는 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제시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말이고요. 결국은 동의어니까 보여주다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어떠한 표현들과 같이 썼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기출문제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다 이런 다른 예는 안 나왔어요. 네, 방향을 제시하다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즉 기출문제에서 제시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어울려서 쓴 단어는 방향을 제시하다 이거예요. 3번이 쓰였는데 제시하다가 방향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이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3번 다. 이제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다. 자, 이 방향은 어떤 길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his way.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가리키는 내용이죠. 어떠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을 때, 선택지가 있을 때 특정한 선택 쪽으로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내용이랑 비슷해요. 방법을 제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방향이라고 할 때 제시하다라고 쓰이면 자 많은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A, B, C, D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해서 A의 방법을 제시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 방향성을 나타낼 때, 자, A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B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방법 대신에 방향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 방향을 제시하다, 방법을 제시하다, 이렇게 할 때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의미상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뭐 큰 틀에서 보기에는 방향을 제시하나, 방법을 제시하나, 큰 의미의 차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단어를 방향을 제시하다, 방법을 제시하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좀 미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독서를 좀 통해서 그 단어를 적재적소의 방향과 방법을 조금 더 미묘한 차이로 잘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험에서 화자의 태도라는 문제에서 제시하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show, 즉 보여주다. 예, 동의어로는 내세우다, 내보이다 정도가 있다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휘는 자, 화자의 태도. 두 번째 어휘는 증명하다, 증명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증명하다 또는 증명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자, 증명하다, 증명하고 있다. 자, 증명하다. 와, 이거는 어떤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기가 참 힘든 단어네요. 증명하다.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증명하다. 네,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수학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복잡한 내용들이 옆에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수학자가 지금 복잡한 공식 같은 걸 썼어요. 네, 그죠? 네, 수학 공식을 써냈죠? 네. 자, 수학 같은 곳에서는, 네,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해법, 또 답안을 제시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왜 그러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입증을 하죠. 바로 증명하다입니다. 이 증명할 때 증은 우리가 증거, 즉 evidence라고 영어로 하고 있죠. 자, 이 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랑 끝나면 영어에는 evidence라고 했을 때 증입니다. 네, evidence.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지나면 우리가 영어로는 clarify. 예. 명확하게 하다라는 의미, 밝히다는 거예요. make it clear, 클리어하게 하는 뜻입니다. clear. 알겠죠? 그러니까 evidence, 증거물을 가지고 명확하게 밝히다. 뭐 이렇게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증명하다. 그래서 수학 같은 곳에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evidence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증명하다는
증거로 입증하다.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증거로 입증하다. 이렇게 정도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로 입증하다, 증명하다. 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증명하다. 네. 자, 증명하다. 그러면 증명하다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어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영어 단어는 증명하다의 동일한 영어 단어, 1대1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prove 정도가 되겠네요. prove. 여러분들 prove란 단어를 여러 분 나라의 언어로 한번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바로 prove 또는 증명하다. 뭐 예를 들어서 demonstrate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는 거. 그 prove, demonstrate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증명하다. 그러면 기출 문제에서는 증명하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말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썼냐고 하면 증명하다는 총 3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5번의 기출 문제에서 3번이 나왔고요. 즉 3번 이거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와 주로 잘 어울려서 썼냐면 증명하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울까요? 증명하다. 네, 여기까지. 네, 주장을 증명하다. 이렇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주장. 자, 여러분, 주장이 뭡니까? 주장. 영어로는 주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네요. 주장이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 이런 거죠. 주장이니까 one's point 이런 단어 주장. 우리말로 주장이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 이런 뜻이에요. 생각. 예. 또는 뭐 생각이니까 one's opinion 이런 느낌의 단어가 주장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남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를 못 하겠어. 네 생각이지. 자, 그렇게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주장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논리적으로 왜 그 주장이 나의 주장이 맞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evidence를 가지고서 clear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주장을 증명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을 증명하다. 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타당성. 자, 타당성. 자, 타당하다. 영어로 한번 타당이란 단어를 한번 대응하는 단어를 보면요. 타당성. 예. 매우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도 좀 어렵습니다. 타당성이란 단어는 adequacy 정도? adequacy 이런 느낌요? 단어? 또는 validity? 네, 이렇게 요게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그러면 한국말로 타당성이라고 하면 어떤 그 설명이 되냐면 자, 사전에 찾으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예.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성질입니다. 타당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that's true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validity,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예. That is true라고 그것은 진실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hat is right.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것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을 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right 또는 true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증거를 가지고 that is true,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장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 누구의 생각, 일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설명하고 있다면 타당성은 그것이 왜 옳은지, 옳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을 타당성을 증명하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매우 어렵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기출문제에서 신뢰성을 증명하다. 자, 신뢰성. 신뢰가 뭡니까? 신뢰. 자, 신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에서 믿다라는 겁니다. believe라는 뜻이에요. believe, 믿다. trust라는 뜻입니다. 신뢰. trust. 자,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니까 믿을 수 있는 성질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성질. 뭐 신뢰성이라고 하게 되면 신뢰성과 동의어가 뭐 믿음성, 뭐 신빙성 이런 단어가 신뢰성이라는 단어랑 거의 동의어가 되겠죠. 네, 신빙성을 증명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신뢰성을 증명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을 수 있는지. Can I believe you? 이렇게 내가 당신 믿을 수 있어요? Can I believe you?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Of course 라고 하면서 자, listen up 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You have to trust me. You have to believe me. 당신은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이렇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증명하다, 신비성을 증명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증명하다는 단어가 추상적인 내용, 그죠? 주장, 타당성, 신뢰성. 자, 이 증명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영어 표현을 좀 썼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 표현을 영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화자의 태도는 뭘까 하면요. 자, 화자의 태도. 자, 이거 참 재밌는데요. 이 단어. 자, 낙관하고 있다.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낙관하고 있다. 네, 참 제가 한국인이지만 여러분들 낙관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배우고 익히고 화자의 태도에서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한국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낙관하고 있다. 낙관. 어렵네요. 네.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낙관하다. 낙관. 그림으로 참 표현하기가 힘들 텐데 이 낙관이란 단어.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열심히 뒤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낙관이란 단어 여러분만의 어떤 어휘 단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재미난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림이 좀 커서 제가 쭉 한번 네, 이렇게. 자, 낙관하고 있다. 예, impossible의 im을 제거하고 있네요. possible. 자, 불가능한 거로 생각했는데 I am, im을 딱 떼어내니까 possible이 됐어요. 가능한 게 되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낙관이 바로 이렇게 possible,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possible 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 이 남자 지금 엄지로 thumbs up 하고 있죠, 그죠? 자, good. 자, I like it. 이런 느낌? 요렇게 I like it이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낙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약간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파서블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손가락으로 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런 동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사진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ptimism. 자, 이 단어가 영어에서 딱 찰떡궁합, 낙관주의라는 단어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optimism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하게 되면 optimism은 낙관주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optimism.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미래가 또는 결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다가올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옵티미즘이잖아요. 바로 낙관하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낙관하다. 네. 됐죠? 즉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낙관하고 있다,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낙은 우리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한국어로 낙이라고 하게 되면 좋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겁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see가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낙관하고 있는 거니까 좋게 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보다. 그래서 optimism이 딱 찰떡궁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예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출문제에 2번 등장했습니다. 기출문제에 2번 등장을 했는데 2번 등장을 할 때 어떠한 단어랑 같이 사용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댓글을 바꾸고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미래예요. 여기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랑 어울리냐면 결과 같은 단어랑 어울립니다. 실제 기출 문제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 대신에 또 어떤 단어로 좀 같이 잘 쓰일까요? 그래서 뭐 결과랑 결과물, 그죠? 네, 결과물을 낙관하고 있다. 결과물을 낙관하다. 낙관하고 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쓰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리 이런 것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싶은 것들은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승리를, 결과물은 결과랑 비슷한 단어니까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자, 오늘 한국이랑 어떤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부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낙관하다. 승리를 낙관하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 결과 이런 내용이에요. 또 어떤 단어를 또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판세를 낙관하고 있다. 판세는 경기의 흐름, 판세, 경기의 흐름을 낙관하고 있다. 자, 이게 판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보통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좀 사용하죠. 자, 이제 낙관하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다. 좋다, 즐겁다, 보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낙관하고 있다의 뜻입니다. optimism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단어를 또 했는데 어떤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단어를 또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요 세 가지 단어만 공부하시고 내일 이어서 세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한 9단어 정도 공부하면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50% 이상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한 번 정도 등장한 단어들이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소개를 하게 될 건데요. 한두 번 정도, 정도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조사했던 단어를 보게 되면 약 한 3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32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6개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즐겁게 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밑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